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홍세네입니다. 오늘은 대학은 처음이실 우리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새내기 Q&A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은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무문을 통해서 받았고요. 진짜 거의 최대한 중복되는 것들 말고는 거의 다 대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봅시다. 파트를 좀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학교 생활과 적응이라는 파트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신 과 동기 선배님들과 이제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과 행사를 많이 나가라 예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반, 내 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몰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여도 어떤 교실이라는 공간이 주니까는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 대학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안 나가면 평생 안 만날 수 있는 구조예요, 동기들을. 그래서 초반에 행사를 좀 많이 나가야지 이제 과 사람들이랑 안면도 트고 그때 이제 수강 신청 전에 알아야지 수강 신청도 같이 하면서 수업도 같이 들을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수업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 있겠죠? 저는 코로나 때라서 과 생활이 초반에 아예 없었거든요, 과 행사가.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냥 우리 반, 제 과 오프 채팅에서 산책할 사람이라 해서 산책으로 만났던 member들이 있는데 그 멤버 그대로 아직까지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선배님들 친해지는 방법은 그냥 첫 번째로 밥약을 많이 거시라. 생각보다 선배들이 밥약에 돈을 막 엄청 아까워하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들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근데 밥약이 안 들어오네? 이럴 수 있거든요, 선배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밥약을 먼저 걸라고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랑 친해지면 그렇잖아요. 스토리 좋아요 좀 누르고 답장 좀 보내고, 아시죠? 그런 그 1년의 단계들 초반에 하는 그런 것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OT, MT, 세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먼저 하시게 될 OT. O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대학에 처음이실 테니까 대학을 소개해주고 전반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학교에 관한 것들 알려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기준으로 저희는 OT가 3번 이루어지거든요. 총학생회 OT, 단과대학 OT, 그리고 경제학과 반 OT 이렇게 3번 이루어지는데, 총학생회 OT에서는 일단 연대 같은 경우 응원 문화가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 좀 한 다음에 이 응원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과대학 OT에서는 기본적인 단과대의 설명과 더불어서 좀 교육들을 좀 받아요. 과 OT, 반 OT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수강해야 될 과목들이나 들어야 할 것들, 아니면 선배님들께서 추천하실 과목들 등등등,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학교 행사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또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과 OT 또는 반 OT이지 않을까. 다음으로 세터인데요. 세터는 이제 새내기 배움터의 줄임말이죠. 이제 보통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학생회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2박 3일간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 하면서 술도 마시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 앞에 OT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게, 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쓰는 활동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정적인 자리에서 엄청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히 술만 마시는 데서 친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 경제 8반이면 반대항전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과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단과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과라는 일단 소속감을 한번 주고 우리 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소속감 아래에서 그런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동기들과 함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잘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때도 아마 2박 3일 하시면은 이틀 다 저녁에는 술 먹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세터는 좀 재밌어서 갔으면 좋겠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반깨기라는 문화가 있어요. 왜 어느 대학까지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연대에는 반깨기 문화가 있거든요. 다른 학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반끼리 아니면 과끼리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터 자리에 다른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반이나. 그러면은 이제 쭉 서서 빰빰빰빰빰 이런 노래를 함께 다른 단위의 방에서 이제 노크를 해서 그러니까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표 5명이 나와서 5명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는 팀이 의리주를 마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2박 3일 이렇게 되면은 한 10만 원 넘게 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사실 좀 비싸긴 한데 막 가기 위해서 KTX 막 4만 원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일단 뭐 여유가 되면 추천을 한다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MT는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MT가 앞선 세터는 단과대표를 갔다면은 MT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단위끼리 이제 놀러를 가는 거죠. 또 세터는 상대적으로 고학번분들을 많이 안 오실 텐데, MT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학번들이 참여해서 선배님들도 만나고 동기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 그러면은 스터나 MT 같은 그런 행사들 안 가도 되는지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안 가도 되죠. 자유라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과 생활을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 하면은 저는 가는 걸 추천해 드리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내가 막 대구에 살아 이러면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굳이 그 행사를 안 가도. 그치만은 그래도 뭐 갈 수 있는 환경이면은 가면 좋겠다. 댄스생 과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현역이고 제가 이제 제 댄스생 입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잘 지낸 사람들은 진짜 어디서든 잘 지내던데요? 솔직히 좀 놀리긴 해요. 아, 뭐 장기유서 이러면서 맨날 뭐부터 먼저 하라고 연장자가 밥 먼저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긴 하는데 진짜 근데 잘 지낸 사람들은 어디서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뭔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현역 애들은 어떤 재수의 아픔도 느껴보지 못하고 정말 해맑게 웃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뭐 니네가 뭘 알겠니? 이제 4학년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꼰대스러운 마인드. 이런 거 장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이 지내야 할 거 그냥 그 동기라는 그냥 한 선에서 편하게 지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뭐 학교에도 꽤 많았어서 그런 나이에 전혀 연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이가 많다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네 하면은 몇 년생인지 잘 기억 못하고 언니 나 뭐 오빠라 불러야겠다. 딱 이 생각만 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빠른 년생 적응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빠른 년생도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술을 못 마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1년을 잘 견뎌라? 약간 알잘딱깔센으로 네 1년 딱 버텨보자고요. 다음으로 적응 파트 좀 넘어가서 학생회랑 동아리가 필요한가?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는 학교 동아리는 아직 안 해봤고 학생회를 저는 좀 진득하게 있었잖아요. 과대 하면서 약간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아 이게 대학생이구나. 아 이게 청춘이구나. 하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에서 뭔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중 하나가 단순히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는 걸 넘어서 다른 여러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취미가 있으면은 자기 취미에 맞는 동아리 들어가고 나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랑 놀면서 대화하면은 좋지 않나.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진득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적당히 발 정도 담궈 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 뭐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이 정도까지 가면은 솔직히 좀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국원, 부원 뭐 이런 정도 발에 담겨 놓는 거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명목이 많기 때문에 친해지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이제 과에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원하는 분위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과가. 그런 분들께서 또 동아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회나 동아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진 않대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동아리들, 그런 자리들 나가보고 하면은 또 정말 좋은 경험일 수 있고 멋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청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Q&A 생각보다 힘들구만. 다음으로 이제 대외 활동에 관해서 질문 주신 건데 1학년 때 대외 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저는 1학기에는 대외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1학기 때는 대내 활동도 하기 벅차지 않을까? 1학년 1학기 때는. 그리고 학교에서 좀 더 적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뭔가 난 너무 하고 싶다면 1학년 2학기부터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1학년 끝나고 2학년에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그때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대외활동도 정말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뭐 대기업에서 하는 거나 활동이 알찬 것들은 경쟁이 세기 때문에 한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끝나고 너무 큰 건 아니어도 작은 대외 활동이라도 하면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넘어가서 조금 더 큰 대외 활동할 때 좋은 스펙이 되고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때 시작을 해봐야지 대외 활동이란 게 시작을 안 하면은 대외 활동의 세계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대외 활동 작은 거 시작하면서 대외 활동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구나 사람들이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공고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뭔가 어떤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지 일찍 알면 좋으니까 1학기 때는 추천하지 않지만은 1학년 2학기 그리고 끝나고 겨울방학부터는 하면 좋을 것 같다. 1학기 때는 대신에 대내 활동에 좀 더 힘을 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랑 뭐 대외활동 같은 여러 활동을 하면은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시간은 뭐 당연히 안 하는 친구들보다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없다고 해야 할지 에너지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 시간, 공부할 에너지가 정말 부족한 케이스였는데 뭐 시간, 내가 벼락치기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인데 문제는 내가 벼락치기를 할 에너지가 없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잘 챙긴 사람들은 다 잘 챙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막 저처럼 뭐 과대도 하면서 하나은행 그 대외활동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공부까지 하려면은 진짜 힘들겠지만은 막 이 정도 아니고 적당히 밸런스 잘 맞추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인데요. 이제 과팅이랑 미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과팅이랑 미팅의 차이점이 뭐냐? 과팅은 이제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랑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3대3, 4대4, 2대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이랑 다른 대학. 그래서 과팅이랑 미팅은 안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 대학 사람이냐 다른 대학 사람이냐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팅이나 미팅 추천하는지 하면은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보는 게 좋아요. 대학교 때. 지금밖에 못하는 경험이잖아. 과팅 미팅은. 그리고 1학년 때가 제일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경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팅으로 생각보다 나 친구도 좀 많이 사귀어요. 네. 미팅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람들 좀 만나보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 성공률, 매칭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잘 사귀는 커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나가고 해야지 어떤 인연의 그런 씨앗? 껌딱지? 같은 게 뭐 생기지 않나. 그래서 미팅, 과팅이나 미팅을 하면은 뭐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통 이제 초반에 이렇게 인사 같은 거 하고 사실 술을 좀 먹어야 하긴 하거든요. 술 먹고 술 게임도 좀 하다가 좀 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좀 편해졌다 하면은 뭐 동전으로 자리를 바꾼다거나 소지품 같은 게임을 해서 이제 각자 짝을 정해요. 남녀 미팅이라면은 남자 여자 짝을 정해요. 이제 자기 짝도 생기고 좀 더 친해지면은 이제 짝끼리 이제 붙어서 자리에 앉게끔 자리 이동도 좀 하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 거의 술 게임인데 분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의 술 게임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분위기가 좀 잘 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술 배틀이 되고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구성은 일단은 한 명은 MC 그리고 한 명은 강대가 꼭 되어야 돼요. MC랑 강대 포지션은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미팅이 잘 들어오는지 약간 질문 주셨는데 이게 근데 약간 과바 이과인 것 같아요. 이화여 내가 지금 여대들 기본적으로 잘 들어와요. 그리고 체대, 뭐 체육 계열 과들 있잖아요. 그럼 뭔가 운동도 할 것 같고 자기 관리도 할 것 같고 뭔가 잘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 좀 잘 들어오지만은 저희 경제학과? 막 잘 들어오는 것 같진 않던데. 그래서 경제학과는 막 잘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온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 시설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준은 전부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할게요. 학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서 식권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저희 야미라는 학교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QR코드 찍으면은 받을 수 있고 다음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입을 학생증을 찍어야지 할 수 있어요. 학생증은 모바일에도 있고 뭐 실무도 되는데 둘 중 하나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플을 통해서 자리를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냥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자리는 어플로 자리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이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중앙도서관, 도서관에 있는 거랑 저희 과 건물에 있는 여자 휴게실인데 일단 중도도 그렇고 저희 과 휴게실도 그렇고 학생증만 찍으면 돼요. 중도도 학생증만 찍고 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거 없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기 학번을 등록을 하면은 학생증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도에는 잘 수 있는 느낌의 소파베드 같은 게 있고 저희 상경대 건물 여자 휴게실에는 2층 침대처럼 침대가 있어서 잘 수 있습니다. 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학생증 있으면 되고 어플로 예약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학교 생활과 적응 파트를 끝냈고 다음으로 수업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강 신청 꿀팁입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 PC방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돼요? 핸드폰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PC방 가시고 보통은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약간의 말씀은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교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글쓰기 수업이랑 기독교 관련해서 수업을 하나 꼭 들어야 한단 말이죠. 아니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수업도 있고 그리고 뭐 중대 같은 경우에는 액트라고 막 연극하는 건가? 뭐 하여튼 학교마다 되게 특색 있게 필수 교양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교양들이 학교 생활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보고 했을 때 졸업 교양들, 일반적으로 특히 1학년 때 듣는 교양들은 우선순위 높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표 짜는 방법과 이제 수강 과목 정하는 법이라 했는데 이거는 진짜 한 500% 선배님들과 에타에 의존을 하세요, 여러분. 학교마다 또 과마다 진짜 너무 다 달라서 일반적으로는 수강 편람이 이제 뜰 거 아니에요. 수강 신청하기 전에. 그 편람이 뜨면은 수업이 열리는 강의실이 나올 텐데 그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원이 있잖아요. 이 강의실은 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야 라고 하고 하면은 이때 이 수강 강의실 정원이랑 에타에서 이 수업을 담은 사람의 정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실 정원 40명인데 에타에서 담은 사람 인원 보니까 80명이야. 이러면은 일단 경쟁률이 대략 생각을 해도 2대1인 거잖아요. 이런 경쟁률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내 졸업이나 아니면은 나한테 중요한 과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과목들은 우선으로 둬라. 대신 이런 과목들이 또 너무 경쟁률이 막 0.5대1 이 정도면은 또 아래로 둬도 되겠죠? 좀 알잘딱잘센으로 잘하면 되고 이런 거는 선배님들께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꿀강 아는 법이라 했는데 이것도 선배님들과 에타로 끝납니다. 에브리타임 가면은 과목 별점이 떠요. 그 평점을 보고 4점 넘어가면 보통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강의 평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강이라고 막 소문 안 났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자기가 수강해보고 좀 괜찮다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선배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대학교 시험 공부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 대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되게 친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시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 외에도 일단 다양한 학원 선생님, 인간 강사님이 계시고 막 문제집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학교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수님밖에 없고요. 가르친 선생님. 아니면 유튜브에 계시는 좀 다른 선생님들 좀 계시는데 거의 교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재도 진짜 불친절한 두꺼운 정경 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친절치 않아. 뭔가 내가 좀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단 교수님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어떤 시험 만나봤냐면 딱 문제를 3개 줘요. 그래서 뭔가 이 이론과 이 도출을 가져가 뭔가 설명하라. 그런 걸 줄글로 짜자작 답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확실한 거는 고등학교 때만큼 오지선다 시험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더 요구를 한다 것 같고 다음으로 그래서 대학교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대학교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데 남들은 대체 몇 주 전부터 공부를 하는지 이거를 제가 도저히 제 공부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단 시험 기간은 2주 전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친구들이 몇 마디 더 적어둔 거 말해주면은 벼락치기 할 생각하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학은 고딩 때와 달리 강의를 들었냐 안 들었냐에서부터 출발. 근데 제가 봤더니 학점을 좀 챙기시는 분들은 이 약간 복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수업을 듣고.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친구들 답변을. 아무튼 결론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열정 넘치면 수업 끝나고 복습하는 습관 들이고 시험 공부는 늦어도 2주 전에는 시작하자. 요로 친구들의 답변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다음으로 족보 구하는 방법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족보는 노트가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받고 아니면은 이제 선배님이나 이 수업을 먼저 들은 동기들이 있다면은 요청을 하고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에브리타임 에타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라는 게 진짜로 막 이 교수님이 올려가지고 파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막 팔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시거나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보통은 교수님, 선배님, 에타 요 세 가지 루트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서적 어디서 구매하는지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서점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에타의 중고나라? 그런 물건 파는 아마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도 책을 많이 팔고 그리고 또 저는 알라딘에서도 많이 사요. 내가 원하는 책 재고 있는지 여러 지점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은 거기 알라딘 가서 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생으로 사려면은 막 4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완전 저한테 제가 계속해서 볼 전공책이 아닌 이상은 중고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학교에 아마 서점이 있을 건데 그 서점에서도 많이 팔 거예요. 1학년 때 몇 학점 듣는 게 좋은가? 전공과 교양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1학년 때는 보통 풀학점을 듣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18학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1학년 때 18학점 들었고 전공이랑 교양 비율은 진짜 과마다 달라요. 막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 비율이 높으니까는 졸업 전공 이수학점도 높고 해서 뭐 4개, 5개씩 들었기도 하는데 저는 2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과마다 다른 거라서 OT 때 가면 아마 선배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확률이 높고 거기서 설명 안 해줬다 하면은 선배님들께 이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다들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정도의 전공을 들을 거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는 그거 따라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카테고리가 끝났고 다음으로 경제학과에 관한 질문 주셨거든요. 경제학과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과는 진짜 팀플이 적은가? 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로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전공에서 팀플 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제 동기가 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듣고는 에? 무슨 교수님인데 발표를 해?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팀플은 진짜 거의 없고 이게 경제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은 뭔가 경제학의 어떤 그런 특성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경제를 몇십 년을 공부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경제학이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 교수님들 성향상 팀플을 안 좋아하실 확률이 높고 저희는 과제도 정말 없습니다. 진짜 있어도 그것마저 시험일 확률이 높아요. 막 그리고 좀 출석도 잘 안 보고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그 시험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에서 쓰는 수학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아직 2학년 이제 끝났고 제가 특히 저번 학기에는 전공도 전공을 안 들어서 정말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가 27%고 아니오가 73%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경제학도생 친구들만 해줄 건 아니고 탁과분도 해주긴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교집합인 사람이 있을 텐데 싫어하고 못하는 둘 다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경제학과가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 그럼 뭔가 경제학을 이해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랑 수학을 이해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뭔가 좀 유사한 점이 그런 교집합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서 그냥 수학을 안 좋아하면은 그냥 뭔가 경제학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경제학과 학점 따기 진짜로 힘든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 바이 학교거든요. 근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연대 같은 경우에도 문과 중에서는 저희 학과가 좀 빡센 편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는 뭔가 후한 학점을 안 주실 확률이 높아요. 뭐 딱히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다음으로 이제 기숙사 파트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그 기숙사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꿀팁은 모르겠어요. 꿀팁이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냥 룸메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다음으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룸메랑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것만 충족을 하면 돼요. 빌런이라고 생각되는 룸메들은 다 기본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치워야 하죠. 그리고 룸메가 잘 시간에 밤에 자. 그러면 당연히 불을 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도 일단은 지금은 자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맞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막 내가 나가지 않고 룸메 자는데 불을 켠다던가 뭐 이런 거
그 스탠드 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합의를 봐야 돼요. 이게 빛에 예민할 수도 있고 어쨌건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맞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방에 뭐 친구 데리고 오는 거 당연히 룸메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고 룸메가 충분히 싫어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서로 지키면 될 것 같다. 네, 이런 기본적인 거 못 지키는 사람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뭐 되진 않을 거예요. 이런 룸메를 만나면은 빨리 튀는 게 가장 꿀팁인 것 같고, 그리고 기숙사 썰을 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다 좋은 룸메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룸메 운이 정말 좋아요. 제 친구 썰 얘기하면은 이제 친구의 룸메가 그 해외에서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 한국 생활 좀 했으면 무튼 기숙사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활을 신발 신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화장실 갔다가 욕실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 신고 갑자기 방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나가려고 하는데 두고 갔으면은 신발을 벗고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거. 막 룸메가 막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도 봤는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기본적인 생활만 잘하면은 기숙사 생활에서는 무튼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연대 이제 성도 캠퍼스 기숙사 통금이랑 외박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통금은 2시까지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5시 반까지가 출입문이 안 열리고 5시 반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있는 그 일주일이랑 학교 행사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카라카, 연고전 같이 학교 행사가 있으면은 이때는 일시적으로 통금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외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고 그 벌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금을 안 지켰거나 하면은 그래서 벌점 3점이 넘어가면은 아마 퇴사였던 걸 알고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꾸밈 관련이에요. 꾸미는 거. 일단은 제가 진짜 웃겼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 꾸며야 하는가? 예요인데요. 이건 정말 자기 자유예요, 여러분. 정말 당연히 얘기했지만 그치만은 꾸밀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어쨌건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잘 씻고 같이 다니고 싶은 친구가 되자.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선만 챙겨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초반에만 좀 꾸미지 뒤에는 진짜 막 거짓걸로 막 다니고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뭐 365일 꾸밀 필요는 없으나 어쨌건 좀 꾸며야 될 자리에서만 적당히 꾸미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OT랑 세터 때 무슨 옷 입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OT는 예쁘면서 너무 과하진 않는, 그냥 새내기분들 그냥 입고 다니시는 그런 것들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이 막 노출이 너무 심하다던가 바지 이런 거 입으셔도 되고, 후드티 입고 싶으면 후드티도 입어도 돼요. 진짜 약간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한 거는 꾸꾸꾸는 절대 안 돼요. 세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바지 입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좀 그러면 꾸안꾸? 근데 저는 세터에서는 청바지도 안 입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티 괜찮은 것 같은데? 무튼 그렇고, 다음으로 학점이나 이제 과잠 색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제일 무난한 거는 남색입니다, 여러분. 저희 연대가 남색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남색이 가장 휘뚜루마뚜루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요. 핑크색이나 막 회색 등등 다양한 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쨌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무난한 색상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손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색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가방 뭐 메냐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캠퍼스 라이프 있잖아요. 숄더백 메고 여기 한쪽에 전구 서적 들고 띵띵띵 하는 그 캠퍼스 라이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대부분. 저는 크로스백이나 백팩 많이 맵니다. 이런 잔스포츠 가방 여기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그럼 뭔가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책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안 매는 것 같기는 해요. 완전 각 잡혀있는 책가방은 안 매는데 그런 느낌 말고 그냥 편한 느낌의 백팩은 많이 맨다. 이제 이렇게 꾸밈 관련이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로 나가서 첫 번째, 대학생활 하면서 필수템 또는 추천템 알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대학생활은 정말 뭐 노트북이랑 탭이 다예요. 추천템, 필수템이랄 게 없는데? 필수템? 추천템? 정신머리? 뭐 그런 거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학교폰도 이렇게밖에 안 들고 다녀요. 이렇게 형광펜 샤프, 여기 지금 없는데 삼색 볼펜이랑
샤프심 지우개 이렇게밖에 안 들고 다니고 모자 필요해요 여러분. 머리 안 감았을 때 써야 하니까 모자는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맥북이랑 윈도우 중에서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노트북. 일단 저는 맥북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편집 때문에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윈도우가 진짜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학교 사정은 모르겠는데, 연대는 그 맥북용 한글을 그 재학생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줘요.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그래서 보통 이제 맥북에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한글이 이제 안 된다는 건데, 연대는 그게 무료로 제공이 돼서 연대생이라면 진짜 더욱더 뭔가 맥북에 대한 장벽이 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말했듯이 경제학과는 과제가 정말 없기 때문에 맥북으로 과제할 일이 많이 없는데, 과제가 많은 거라면은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맥북으로는. 근데 저는 아무런 불편함 없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면 된다.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벼운 거를 사라?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뭔가 무거운 작업 돌릴 일이 없고 정말 과제용이라면은 무게가 가벼운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노트북이랑 탭, 아이패드 둘 다 필요한지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둘 다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용도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 굳이 뭘 하나를 빼라고 하면은 저는 탭을 뺄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여러분. 굳이 하나를 빼라고 하면은 노트북을 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신에 경제학과나 자연대 같이 과제가 많이 없는 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패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노트북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둘 다 필요하다. 요즘 워낙 강의안도 PDF로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수업 필기도 패드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과제를 하려면은 노트북도 있어야 돼요. 그 아이패드랑 키보드 조합도 많이 말씀 주시긴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만약에 내가 팀플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패드랑 그 키보드밖에 없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둘 다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혹시 둘 다 없는 상황인데 두 개 다 사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막 맥북을 쓰고 삼성 걸 쓰고 LG 걸 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가형?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로 나온 제품들도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런 거 찾아보면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둘 다 가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웃냐면은 네 번째로 CC하는 법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은 과 CC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겠어요. 그냥 과 행사 하다가 만났겠죠? 분이 맞았겠죠? CC하는 법은 동아리나 학교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만나거나 미팅을 통해서 만났을 확률이 큰데, 이거는 사실 대논 대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친구는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루트라서 하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확률을 높이려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어서 CC하면 안 되는 이유, CC를 비추천하는 이유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비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CC에 대해서는 CC는 조금 비추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과 CC를 하게 되면은 그 같은 과 사람도 좀 불편해질 위험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6명이서 다니는데 안에서 2명이 사귀어버리면은 나머지 4명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만 불편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CC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도 같은 캠퍼스에 있으면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같은 곳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등등등 같이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정말 좋고 또 낭만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CC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추천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그 생각보다 세상이 좀 좁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칠 확률이 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나의 X의 지인들은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학교만 세상이 좁겠어요? 세상도 좁고 서울도 좁고 다 좁아요. 그냥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 CC만 좀 주의를 해라. 특히 과가 정말 소수 단위라면은 위험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좋으면 다들 하더라고요. 네.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CC도 그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같이 대학 다니고 같이 캠퍼스 누리면서 꽁냥꽁냥 하고
행복한 그런 낭만 있는 연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게만 헤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연애 시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새내기 꿀팁에서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다음으로 알바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알바 시작하는 시기랑 본가 가면은 알바를 그만둬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작 시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열심히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가 가면 알바를 그만둬야 되는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이때 대타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생 용돈, 생활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은 용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치는 근처에 본가가 없다는 기준 하에서 5, 60만 원 정도 용돈을 받고 그 외에는 자기가 알바나 과외를 하면서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대체 얼마나 쓰는 거냐 하면은 진짜로 내가 집에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은 진짜 100만 원이 생각보다 정말 쉽게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생활비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필요하지 않나? 사람마다 여유가 다르고 또 씀씀이가 다른 거니까는 자기 상황에 맞게 부모님께 요청하시고 일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로 제 대학 하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 하는 거? 그냥 정말 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 말하자면 취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때 뭐 베이킹도 한번 해보고 드라마도 좀 정주행도 많이 해보고 하면 뭔가 취미가 생겨서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여행도 가면 좋을 것 같고 딱히 뭔가 대학을 위해서 뭐 선행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전혀 학기 중에나 잘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학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놀라고 하고 싶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막 물어봤었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질문이 예비 경제학도가 방학 때 뭘 하면 좋을 것 같냐? 였어요. 난 대부분의 의견이 놀아. 그때 아니면 놀 데 없다. 굳이 이제 공부가 하고 싶다면 미시거시 인문 정도만 가볍게 읽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말을 해준 게 맨큐의 경제학 한번 읽어봐라. 이 정도? 뭐 좀 심화하려면 영어로 된 경제 논문이나 원서 읽어보면 좋을 듯이라고 하는데 이건 얘가 서울대라 가지고 한 소리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왔던 게 경제학이랑 상관없이 남자아이들이라면은 토익 공부하기. 근데 저도 여기에는 약간 동의를 하는 바라서 남자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토익 공부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새내기 꿀팁, 새내기 주의할 점만 남겨뒀는데요. 제가 주의할 점과 꿀팁 해서 총 4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술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술 조심. 술 조심. 그러니까 술은 정말 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대학 가기 전에 뭐 하면 좋겠다. 지금 말하겠다. 대학 가기 전에 주장을 체크하고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사가 좀 특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조심을 하라 하고 그리고 술 부심 막 부리지 마세요. 특히 초반에. 그 선을 정말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것도 중요해. 이거 진짜 어디서 들을 수 없을 얘기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 부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들 이제 다 다른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 대학이 되게 아쉬운 대학일 수 있어요. 내 성적은 뭐 이만큼인데 뭐 내가 원서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수능날 좀 삐끗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여유가. 근데 어쨌건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왔으면은 뭐 나는 뭐 수석으로 들어왔고 정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자꾸 말 좀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뭐 이상한 사람 있다고 썰 얘기하면은 학기 초에 전부 다 이런 분야였어요. 공부 부심 너무 부리지 말고 어쨌건 우리는 그냥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동기라는 그냥 다들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왔으면 온 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부분 좀 주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이야기는 그냥 동기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관심사가 고등학교 생활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단 정도로만 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연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가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월에 너무 학기 초부터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너무 학기 초에 사귀면은 친구를 많이 못 사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어야 할 시간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는 남자친구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뭔가 친구를 사귈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다 한들 친구의 필요성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는
너무 학기 초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더라도 너무 연애에만 많은 시간이 쏟기보다는 친구 사귀는 데에도 어떤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생활하면은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학점을 1학년 때는 좀 챙겨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전공을 더 많이 들어요. 다른 학년 때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마 1학년 때 교양을 가장 많이 들을 확률이 높은데 교양이 학점 따기가 전공보다 정말 훨씬 쉽거든요. 1학년 때 너무 놀아버리면은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학점 복구를 하려니까는 이제 쉬운 교양을 두고 어려운 전공으로 학점 복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정말 안 해서 후회를 하는 타입인데 이런 학점 챙기는 것도 뭔가 습관인 것 같아서 너무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1학년 때 놀긴 놀아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밸런스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는 거랑 그거랑.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랑 잘 놀고 있는 친구들이 또 어딘가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워낙 뭐 취직을 하는 게 힘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이런데 뭐 불평만 놓고 살 순 없잖아요. 일단 적응하고 맞춰 나가야 되니까 학점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점을 챙기긴 챙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이에요, 여러분. 와, 이거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대답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많은 시기겠지만 앞으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튼 여러분들 3월부터 해서 행복한 대학생활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꿈도 찾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대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행복한 대학생활 해요. 안녕!